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건설회사에 있다 보면 환경기자가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. 정말 골치 아프죠, 환경기자. 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입장으로서는. 근데 뭐 공익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.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그런 어떤 진짜 그런 나쁜, 환경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기사화해서 이제 그런 걸 고친다는 점에서 정말 괜찮은 건데, 근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.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, 그 하루는 이 환경 기자가 어떤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.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온갖 비산먼지, 이 건설 회사들이 현장들이 다 이 흙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많잖아요. 특히 토목 현장은 이제 우리 뭐 성토 작업, 절토 작업 뭐 이렇게 하는데, 근데 다 흙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해요. 먼지가 풀풀 날린다, 그죠?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됩니까?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규제를 따라야지 그거를 이제 되는 건데,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해야죠. 그러고 이제 심하면 그 관련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세요 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환경기자들이 보통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고발을 하거나 이게 어디 기사화 시키죠. 그래서 간혹 다 그런 거 아니에요. 간혹 어떤 기자들은, 환경기자들은 그거를 이제 그 시공사에다가 협박을 하죠. 기사화 하겠다. 그러나 소정에 좀 어떤 보답을 한다면 기사화하지 않겠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현장들에서는 이제 그런 걸 공사팀장님들이 대응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공사팀장님이 이제 소정에 이제 어떤 걸 들고 가죠. 가서 돌아가시는데 기름값이라도 좀 하세요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이제 관리팀장님한테 또 이제 찾아가죠. 찾아가가지고 팀장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었어요. 좀 어떻게 비용 처리 좀 해주세요. 개인 돈으로 하기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.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관리팀장님이 그 처리를 좀 해주시죠.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. 평소에 공사 잘하지 왜 그랬어? 할 말 없죠. 뭐 그런 상황인데, 그 어떤 모 지역의 모 회사의 그 건설 현장에 환경 기자가 찾아옵니다. 찾아와서 한번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한 바퀴 쭉 돌죠. 그리고 사진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. 보여주면서 공사팀장님이 아이고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뭘 이런 걸 또 찍으시고 그러세요. 돌아가시는데 이거 소정의 제 성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관리팀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, 내 이번에는 이놈들을 한번 볼탕을 한번 먹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공사팀장님이 환경기자한테 이제 소정의 어떤 걸 주는 장면, 그거를 저 뒤에 숨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.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 환경기자가 혼자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. 2인 1조였어. 그래서 그 환경기자 1번, 환경기자 2번이 있다고 하면 1번은 직접 가서 이제 그 건설사 사람들과 만나고, 환경기자 2번은 저 멀리에서 이 모든 장면을 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완전 반전이다, 그죠? 예전에 무슨 영화입니까? 유주얼 서스펙트, 카이저 소재, 뭐 그 정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제 이 환경기자 2번이 이 세 명의 모습을 저 멀리서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아니 이 건설사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완전 몰아보는 거야. 나 이거 무조건 기사화하겠다 라면서 지금 관리팀장님 현장 소장까지 나서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, 우리가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엄청 고생했다 하더라고요, 그 마무리하는데. 자, 이렇듯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환경기자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인데, 근데 환경기 기자라고 하면 몸이 녹음기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. 오늘의 이제 메인 이야기는 녹음기와 관련된 내용인데, 때는 2017년도, 2018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근무했던 현장인데 거기에 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. 쉽게 A조, B조라고 할게요. A조, B조가 있는데 이 두 무리가 상당히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. 엄청 날이 서 있죠. 특히 A조의 오늘의 주인공인데, A조의 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. 그 성이 이씨였거든요. 이 선생님이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했어요. 이게 이 사람들과의 대화도 좀 어렵고,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? 라고 물어보면 이분은 저는 짜장면이 좋아요, 이런 식의 대화를 했던 사람이거든요. 상당히 좀 이상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설회사 보면 이제 감리단에 같이 상주를 하거든요, 회사 현장에서. 그러면 이제 그 감리단에 거의 뭐 수시로 이제 업무 협의가 계속 들어가죠. 근데 그 사상
최초였죠, 최초. 감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. 이 선생님은 저희 감리단 사무실에 출입을 하지 마세요. 출입 금지입니다. 당신 때문에 우리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. 라고 발표를 합니다. 그 정도로 이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고,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이 너무 확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. 어쨌든 이 사람이 속한 A조와 그 다음에 B조는 상당히 업무도 뭐 빠릿빠릿하고 성격도 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. 그리고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, 그 불의라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B조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불의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A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불의였어요. 여튼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완전 그 현장 안에서 이제 좀 막 서로 약간 주먹 다짐 뭐 그 정도 수준의 한번 사고가 일어나거든요. A조의 그 이 선생님과 B조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한번 싸움이 일어나요.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현장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감사실에 투서를 넣어요. A조의 어떤 부조리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누가 넣은지는 몰라. 약간 심증은 있지만 누가 넣은지는 확실히 몰라. 그걸 또 어떻게 됐냐, 이 회사라는 게 뭐가 좀 뭐 그런 투서라든지 이런 게 감사실로 들어가면 뭐가 보안 유지가 될 것 같잖아요. 잘 안 돼요. 왜냐면 감사실 직원들도 저 멀리 있는 본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투서를 넣었다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그 투서를 뭐 직접적으로 그 투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확인을 하겠죠. 제가 그때 대내 공무라고 가지고 건설사에는 공무가 이제 보통 대내 공무, 대외 공무 이렇게 있거든요. 대외 공무는 발주처나 감리단 이런 거 상대를 하고, 대내 공무는 본사 쪽 그리고 예산, 하도급 이런 거 이제 담당을 하는데, 제가 이제 대내 공무였어요. 본사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다 그죠. 투서가 들어왔는데 이런 게 사실이냐 하죠. 그럼 사실 뭐 저도 압니까? 그 A조 B조 둘이 싸움인데 저는 그 어떤 조에도 속하지도 않고 대내 공무는 바쁘거든요. 맨날 그 엑셀 잡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나든 말든 엑셀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모르겠다, 일단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공무팀장님하고 현장 소장님께 이제 보고를 하죠. 그럼 자연스럽게 현장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투서를 넣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A조 입장이 어떻겠습니까? 본인들도 넣죠. 공격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그러면서 A조에서도 누군가가 투서를 넣습니다. 그리고 뭐 좀 한 달인가? 아니, 한 달까지는 안 걸렸고 한 2주인가 있다가 이제 감사실 직원들이 오거든요, 현장에.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일단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또 진행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감사실 와서 이제 또 첫 대응은 저죠.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, 와, 여기서 제가 진짜 뒷골이 삐쭉 섰습니다, 진짜. 머리가 삐쭉 쓰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는데, 투서가 그 2주 동안 6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완전히 뭐 개싸움 난 거죠. 막 서로 이제 막 공문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? 투서 플레이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워낙에 시끄럽게 돼가지고 본사에서도 소문이 다 퍼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. 그러면서 이제 감사실 직원들이 오면서 이제 그 투서가 6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투서에 적힌 대상자가 현장 전 직원이 돼버린 거예요.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이제 막 찔러놨던 거예요.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. 그래서 거의 우리 현장에 그 식당에 밥 해주시는 이모님, 그분 빼고 다 투서의 대상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수감을 받으러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는 이제 저는 뭐 크게 걸린 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물어보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의 이 선생님 차례가 됐어요.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. 딱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A4 용지 있죠. 그게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한 박스 A4 용지 시키면 2,500장 들어있잖아요. 5묶음. 와, 진짜 그만큼 들고 가는 거예요. 우리 이제 다들 보면서 뭐지? 뭐야? 무슨 A4 용지 한 박스 들고 가? 뭘까? 그리고 이제 수감이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었죠. 그러면서 이제 감사실 직원들하고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, 그 이 선생님 A4 용지, 그게 뭐냐냐? 이 선생님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핸드폰으로 직원들의 그 사무실 안에서 했던 대화들을 녹음을 했던 거예요. 와, 장난 아니다, 그죠?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이 선생님이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A4 용지에 정리를 다 했던 거야. 컴퓨터로 다 정리해가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무기로 활용하려고 정리를 다 했던 거예요.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생님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여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세상에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. 어떻게 직원들의 그 대화를 녹음을 할 수 있냐.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이 선생님이, 만약에 제가 어떤 직원 한 두세 명이랑 이제 여기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잡담을 하고 있다. 그럼 그 이 선생님이 쓱 와요. 쓱 와서 약간 옆에서 그냥 쓱 서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워낙 사람이 이상하니까 그냥 뭐야? 이러면서 왜 옆에서 와서 저기 서 있는 거야? 이랬는데, 이게 다 그 우리 대화를 핸드폰으로 이제 녹음을 켜놓고 옆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. 야, 대단하다, 그죠?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절대 주변 사람들을 믿지 마라. 별의별 사람 다 있다. 특히나 요즘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볼 게 많고, 그러니까
예전에는 이게 PB 뭐 이런 게 보는 게 하나였잖아요. 이게 보는 게 하나니까 사고 방식도 하나인 거야.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. 근데 요즘은 이게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해졌죠. 사람들이 보는 게 다양하니까 생각도 다양해지고 어떤 스타일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진 않다. 다 다르다. 재밌었나요?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